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두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4일 인도네시아 주간 컴파스 신문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인 우기철에 접어들고 있는가 봅니다. 거의 매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자카르타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대로는 물론 주택가까지 물에 잠기고 50여 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한동안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는 반둥의 경우 더 심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반둥 동남쪽 주택가는 찌따름 지류가 넘쳐서 수재민까지 내고 있는데요. 수메당과 가루, 따식말라유로 넘어가는 길도 길이 아니라 마치 강물처럼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월 4일 이슬람 데모 후유증으로 정치권마저 뒤숭숭해졌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촛불 시위가 서울 시내를 뒤덮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반대 데모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뒤숭숭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확실성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루피아 환율까지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국민들은 진보 민주당의 현 집권 세력보다 보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보내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 많은 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조사와 준비 그리고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군사 및 경제 분야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을 친 지는 오랬지만 그래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 문제와 전작권 이양, 북한 핵무기 개발, FTA 재고 등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대응으로 나갈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도네시아 국회의장단 일행이 미국 트럼프 유세장까지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사진도 찍고 양국 간 협력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고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골가르당 총재의 행보에 신경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는 트럼프를 만났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직까지 내놔야 했었는데 이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 초반부터 유독 이슬람과 불법 미국 이민자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슬람 테러 세력에 대한 발언이고 불법 이민자에 국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과 이민자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을 몰고 간다고 해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 헌법이 설마
그런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무슬림이나 이민자를 거칠게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더 강한 이민 정책이 나올 것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이 분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트럼프 대통령 후유증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후유증이라 해도 대부분 미국법을 잘 준수하거나 존중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외교 통상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네오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자국보호 무역주의, 즉 국수주의를 표방하고 TPP 출범을 반대하고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FTA도 재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TPP를 없애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처럼 가입조차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협정을 파기할 경우에 이탄토 지역의 보호 내지는 열대림 보호를 해달라고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선진국들의 지원금이 끊길 것이고, 한국은 송도에 유치했던 클라이밋 그린 펀드, 즉 CGF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CO2 발생 기업들은 기후변화 분담금을 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 상태가 더 좋아져서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우드 펠렛 공장들은 가동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전국 이슬람 단체장들과 함께 지난 11월 4일 있었던 아혹 시장 이슬람 비하 발언 전국 시위 향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소통을 했다는 것뿐 소득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지만 아혹 자카르타 시장이 이슬람 비하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맡겼고 대통령이 개입을 할 일이 아니라고 손을 그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단체들은 데모 당일 왜 대통령이 우리 이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피해버렸냐 하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슬람들의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 강요들은 어디까지나 이슬람 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4.11 데모는 단순 종교적 데모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종교를 앞세운 일종의 정치적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드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시위를 주도했다고도 전합니다. 하지만 수십만 군중들은 현 아혹 자카르타 시장이 이슬람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와 처벌, 더 나아가서 퇴진까지 외쳐대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98년 5월 인도네시아 무정부 사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명 4.11 데모는 겉으로는 이슬람 종교 시위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날 데모의 주역은 자카르타 시장 후보를 낸 두 야당 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유도현호 대통령과 전 대선 후보였던 브라보 그린드라당 총재가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년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현 아혹 시장을 어떻게든 강제 퇴진시키려고 이슬람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현 자카르타 시장이 중국인인데다가 카톨릭 신자로서 워낙 시정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제거한 후에 내년 시장 선거를 치러야만 이길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당의 이익이 마주 공동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현 시장의 재선을 꺾을 길이 없다는 걸 잘 아는 두 야당 거물들은 이슬람 단체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무조건 아혹 시장의 퇴진을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들은 시위를 했다 하면은 죄 없는 중국인들 집에다가 불을 지르거나 상가를 파괴하고 폭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런 이슬람 데모의 성향을 잘 아는 대부분의 중국계 상인들은 데모 기간 동안 아예 철수를 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지방 유원지에서 데모의 사태 추이를 관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오는 25일 또다시 자카르타 시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카르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다시 데모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조코위 대통령은 SBI 전 대통령과 프라보 그린드라당 총재의 4.11 이슬람 데모 원격 조정에 대해서 강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가또 누르만티오 합참의장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는가 하면 합참의장과 함께 브라보 총재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특전사를 필두로 경찰 기동 타격대와 해병부대까지 전격적으로 방문을 시도하면서 군경의 충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군경 정예부대 방문 시위는 4.11 이슬람 시위에 맞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정치적 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BI 전 대통령과 브라보 총재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봐라 이거죠.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땅그랑 모던 골프장 캐디를 한가운데 두고 PT 뿌트라 라자왈리 대표이사였던 나자루딘 줄카르나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죄로 18년형을 살던 안타사리 아자르 전 카페카 의장이 7년 반 만에 조건부 사면 추록됐습니다. 즉각 SBI 전 대통령 측은 누가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사면했는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사건은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했지만은 그대로 18년형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타사리 의장은 SBI 전 대통령의 큰 사돈과 한 검사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거액 부정부패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타사리 아자르 전 카페카 의장을 풀어줄 경우에 SBI 전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 자카르타 시장 선거에 나선 SBI 큰아들과 큰며느리에 대한 정치적 경고 외에 대통령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4.11 이슬람 데모를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진 SBI 전 대통령에게 안타사리 아자르 견제구를 던져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난잘난 인일을 시청하신 후 제가 뉴스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난잘난이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찔란닥 타운스퀘어 찌토스에 있습니다. 예, 찌토스는요, 식당이 정말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스테이크 전문점 홀리 카우라는 곳입니다.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디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러 갈게요. 잘란잘란! 자카르타 찔란닥 타운스퀘어에 위치한 스테이크 전문점 홀리 카우. 점심부터 고기가 그리워서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가 분주한데요. 이곳에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맛있는 고기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인테리어 보이시나요? 주방을 개방하는 오픈 키친 스타일까지 점내 폐쇄감을 없앤 것은 물론 재료의 신선함과 조리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메뉴도 엄청 큰데요. 와, 가격대를 보니까요, 저렴한 거는 정말 저렴하고요, 또 비싼 거는 좀 비싸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셀렉션도 있고요, 또 새로 나온 셀렉션, 그 다음에 앙구스 비프, 미국산 앙구스 비프, 그 다음에 호주산 소고기도 있고, 사이드 디쉬, 그 다음에 소스도 걸릴 수 있고, 애기들 음식 키즈 메뉴도 있고, 또 월요일이랑 화요일에만 먹는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은데요. 대체 여기서 어떻게 고를지 머리가 아픕니다. 열심히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가격 면에서 가장 특출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되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가 먹고 싶을 때 홀리카우로 오세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무려 17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홀리카우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매장 관리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꼼꼼하고 섬세한 모습에 더 믿음이 갑니다. 와규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오픈한 이곳은 여러 부위를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옆에 계신 이분은요 바로 이 홀리카우의 사장님 셰프 아핏님의 와이프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이 식당에 대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아가지고요. 우리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안녕하세요. And I heard that it's quite popular franchise steak restaurant in Indonesia. Well, actually, Holycow Steakhouse by Chef Avet is not franchise, so we manage all the 17 camps by ourselves. Oh, It's not okay. franchise yet. Oh, I see. So you must have like a lot of staff too. Yes. Up until now, the Holycow group has like 500 staff. Yeah. 500 staff? Yeah. Wow, okay. 500 staff. Oh, and I noticed that they're really well organized. And for example, Thank they're you. wearing hapte. Yes, yeah, yes. this. Uh-huh. So can you like briefly tell us about how do you manage your staff and rules, principles? Yeah. Well, the basic principles of our crew at Holycow Steakhouse by Chef Avet, Lady Lobster, and also Holy Ribs is basically we have this proud to serve attitude. We were the first one that sells Wagyu steak at a very affordable price. We don't say cheap, we say affordable because Yeah, back yeah, then before Holycow, the only place where you can have Wagyu steak is at a fancy restaurant or at a hotel with the price range more than 600,000 rupiah per plate. But when we opened Holycow, the first time we sell Wagyu sirloin was at the price of 90,000 rupiah. Yeah, I know. I saw a quote that says Wagyu for everyone, right? Exactly, Wagyu for everyone Yeah, yeah, because yeah, yeah. you don't have to pay that much money to enjoy Wagyu, and Holycow made it happen. Can you tell me about the favorite menus here? I think you should try the ribeye. Which one? Which one am I trying 400 today? grams, Wow, of course. this one? Yes. Wow. I'm Are you looking hungry for already? Yes. I think I have to eat now. Yes, please. So, 400 grams for you? Yeah, I can do it. Okay, thank you so much for very today. welcome. You're very And welcome. yeah, I'll invite my friends here. And can you like Go ahead. say anything for our Korean audiences to come and enjoy? So if you're looking for affordable Wagyu steaks with actually not just Wagyu steaks, but if you really are a carnivore, then you should come to Holycow Steakhouse by Chef Avet because this is where you belo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바로 그 400g짜리 와규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비주얼만 봐도 이게 제 배에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배고프니까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고기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썰려요. 미디엄 웰던으로 구운 고기인데요. 자, 안에 한번 볼까요? 정말 적당하게 익어 있죠. 맛은 어떨지. 대박. 한 입 씹을 때마다 육즙이 터져요, 안에서. 와, 대박인데요? 진짜 맛있다. 제가 사실 육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와 여기 자주 올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다. Music higher and touch the sky. Love you drive me crazy. You're crazy boy. I wanna be 사이드로는 옥수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보이는 야채죠. 바로 분치스인데요. 그냥 콩의 일종이에요. 긴 콩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늘 소스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느끼함을 좀 잡아줄 것 같네요. 먹어볼게요. 아, 스테이크랑 조합이 와 끝내주는데요. 사이드로는 감자튀김도 먹어볼게요. 와, 정말 혼자서 먹긴 아까운 맛이었는데요. 와, 제가 자카르타에서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단연 손에 꼽는 집인데요. 여러분 가끔 고기 땡길 때 있잖아요. 칼질하고 싶을 때요. 이 홀리카우에 오셔서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가성 대비 맛이 아주 그냥 짱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란잘란. 자, 이제 복잡한 뉴스를 좀 접어두고요. 지난 9일자 콤파스 일면에 보니까 찐달러 코레아,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의 국산품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월 초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포스코 글로벌 얼리 벤더 인볼브먼트, 즉 EVI 포럼에 참가했던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인천 송도 포럼장을 출발해서 광양만, 포항을 거쳐서 서울까지 돌아오면서 자기가 한국을 보고 느끼고 한 바를 적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K-팝과 같은 문화 행사를 가질 때도 한복과 전통 민요를 소개하고 녹차와 연꽃차 등 마실 것까지도 한국 전통 음식 일색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차도 보니까 모두 한국차고 식당을 가도 김치와 불고기를 비롯한 메뉴가 모두 한국 전통 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일자 외신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또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삼성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들은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인도네시아 신문들에 나오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지인들이 야 그게 무슨 일이냐 자꾸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그냥 얼버무리기도 그렇고 그냥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젤굴의 침뱉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불쾌한 최순실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가 항공기 공동 마케팅을 하기로 협약했다는 소식입니다.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CN235, NC212I 항공기와 한국 까이가 공동 혹은 자체 생산하는 T50I 골든 이글과 KT-1B 훈련기에 대해서 공동 정비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자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진출하고 있는 남미 시장에 같이 공동 진출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진출하고 있는 중동 시장을 공동 개발하자는 윈윈 항공기 마케팅 전략을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제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자카르타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것은 따만앙그렉 쇼핑몰 뒤편에 있는 포도모로 시티에 있는 네오소라는 4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마침 이 아파트는 9층까지만 사람이 입주해 살고 그 이상은 아직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방장비의 캐파시티였습니다.
지난 지뿌따드 아파트 화재 때처럼 소방차 사다리 호스가 10층까지밖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불이 나도 소방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고층보다는 10층 미만이 더 안심되고 항상 불조심을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명동거리의 인도와 자카르타의 인도를 비교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서울거리는 아주 깨끗하고 인도가 잘 발달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지만은 자카르타는 오색이 아무데나 서 있고 또 깎길리마 같은 행상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기 아주 불편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아주 지저분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색이나 행상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아예 인도가 없는 데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맨홀 뚜껑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아주 사람이 다니기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